나이스. 또 밤늦게 찾아왔습니다. 김진호의 새벽 통화.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왜 화면이 검하지? 또 질문하시겠죠? 요즘 볼 게 많고 한시도 우리가 눈이 쉴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통화하는 기분으로 이 검은 화면을 밤하늘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눈 감으시고 편히 쉬다 통화하는 느낌으로 지금 한 몇 개월째 즉흥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면이 켜지지 않으니까요. 잘못된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쉬다 가세요. 지금 퇴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의 메시지 지금 다는 아니지만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읽고 있고요. 답장을 다 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 마음은 잘 새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책을 조금 읽어드리고 1시쯤 종료하겠습니다. 통화를 끊을게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법정 스님 법문집 1기 1회라는 책에 접속하지 말고 접촉하라 라는 단락이에요. 책을 읽기 시작하는 순간 그 방에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편하게 공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여기 계셔 주시면 되고요.
어떤 다른 게 필요하신 분들은 편히 나가주시면 됩니다. 읽어드릴게요. 나무마다 꽃과 새 잎을 펼쳐내는 봄날,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이렇게 말하고 듣는다는 것은 이 시대에 흔한 일이 아닙니다. 생의 한순간에 우리는 이와 같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만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모처럼 일요일에 가족들과 쉬거나 다른 바쁜 일도 있을 텐데 큰맘 먹고 나오시고,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캄캄한 산을 내려오는 까닭은 우리 만남이 그만큼 소중해서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마음을 열어서 말을 해야 하고, 듣는 쪽에서도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야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만남을 통해 우리들의 정신세계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사는 가족 간에도 서로의 말에 진심으로 몰입하지 않습니다. 건성으로, 귓전으로 듣고 맙니다. 자연히 관계가 성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영혼의 메아리를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가 20세기와 크게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정보 매체입니다. 어디를 가도 인터넷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무엇인가 또는 누군가와 접속하지 않으면 사람 축에 못 드는 세태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두 사람끼리 혹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각자의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수많은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교환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간접적인 접속이지 직접적인 접촉은 아닙니다. 접속과 접촉은 발음은 비슷하지만 뜻이 전혀 다릅니다. 접속은 간접적이고 일방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정이 오고 갈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비인간적입니다. 가끔 외국에 있는 분들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저의 소식을 접한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약간
씁쓸한 기분이 듭니다. 그러나 접촉은 상호 간의 직접적인 만남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접속이 아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살피고 눈길을 마주하고 목소리를 듣고 분위기를 함께 누립니다. 때로는 손을 마주잡거나 미소를 짓거나 쓰다듬는 일을 통해 인간의 정이 오갑니다. 접촉은 이렇듯 인간적입니다. 컴퓨터의 사각 스크린은 이 시대의 편리한 정보 교환 수단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냄새를 맡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차디찬 기계장치이지 살아서 숨쉬는 따뜻한 생명체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휴대전화와 컴퓨터, 텔레비전이 사라진다고 가상해 보십시오. 큰 재난이 일어납니다. 살맛을 잃고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휴대전화에 매달려 사는 젊은 사람들은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휴대전화와 컴퓨터, 텔레비전이 나오기 전에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지능적인 사기꾼들도 덜 극성스러웠습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정보 매체를 곁에 두고 사는 이 시대의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전보다 행복할 수 없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편리한 정보 수단을 가졌음에도 왜 전보다 행복할 수 없는가? 데이터 스모그란 말이 있듯이 과도한 정보는 공해입니다. 정보가 인간 영혼의 자리를 빼앗기 때문입니다. 접속에 중독된 사람들은 인터넷 연결이 안 되거나 해커들에게 방해를 받을 때면 마치 세상의 종말이라도 온 양 야단을 떨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은 인간의 미덕입니다. 그러나 신속하고 편리한 기계장치에 의존해 살다 보니 무엇이든 즉석에서 해답을 꺼내려고 합니다. 젊은이들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도 한때의 고비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는 자신이 영혼을 지닌 인간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습니다. 자신이 인간임을 망각하고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가치 판단을 해야만 합니다. 생활의 도구인 정보 매체와 자기 자신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를 정보 매체 앞에서 쩔쩔매며 참고 기다릴 줄 모르고 무슨 일이든 즉석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영혼을 지닌 인간의 방식이 아닙니다. 생활의 도구에 종속되어 본질적인 삶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실상입니다. 사람답게 살려면 내 안으로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바깥의 현상에 팔리지 말고 고요히 내면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살 것인지 거듭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친구와 살뜰한 우정을 지속하려면 한동안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홀로 자신을 확인하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정다운 사이라 할지라도 늘 한데 엉켜 지내면 이내 시들하고 지겨워집니다. 제가 날마다 이 자리에 와서 떠든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누가 여기 나오겠습니까?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나타나기 때문에 보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립고 아쉬운 삶의 여백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든 가득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포만 상태는 곧 죽음입니다. 그리움이 고인 다음에 친구를 만나야 우정이 더욱 의미 있어집니다. 인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아는 것은 우리 영혼의 공해와 같은 것임을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문명의 연장을 알맞게 활용할 줄 알면 이롭습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 만들어 놓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달리거나 그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문명의 이기가 흉기로 변합니다. 욕구를 적당히 자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들에게는 그런 자제력이 모자랍니다. 언젠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미개한 나라에서 왕과 왕비가 엉터리 관상가의 말을 듣고 얼굴에 성형수술을 합니다. 하는 일이 잘 풀리고 남의 입방아에 덜 오를 것이라는 소리를 듣고 무모한 수술을 감행한 것입니다. 왕과 왕비가 성형수술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나라 안 백성들은 너도 나도 앞다투어 성형외과를 찾아갑니다. 멀쩡한 얼굴을 째고 꿰매느라 비싼 돈을 들입니다. 얼굴이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업의 모습이고 인생의 이력서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아름다움의 표준형이 있습니까? 저마다 자기 얼굴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덕스럽게 살면 덕스러운 얼굴이 되고 선한 행동을 하면 그것이 축적되어 아름다움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의식의 필름처럼 찍힙니다. 까맣게 잊어버렸던 과거의 일들이 갑자기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경험한 일들은 의식의 필름에 각인되어
잠재의식을 이룹니다. 잠재의식이 어떤 상황을 만나면 지금까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한 것이 현실로 재현됩니다. 이것이 업의 파장, 카르마의 파장입니다. 불교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 유식론에서 이것을 매우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유식론에서는 인간의 마음 구조를 크게 전5식, 제6식, 제7식, 제8식의 4가지로 나눕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감촉하는 것, 즉 감수작용을 전5식이라고 합니다. 제6식은 요별식으로 의식하는 것, 즉 분별작용입니다. 가령 교차로에서 빨간 신호등을 보고도 무심히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으로는 보고 있는데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눈이 분별작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7식은 말라식으로 자기애라고 할 수 있는 잠재적인 자아의식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것을 에고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카드 빚에 시달리거나 감당할 수 없는 복잡한 일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낭떠러지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큰 바위가 굴러오는 것을 보고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죽으러 간 사람이 돌에 맞아 죽든 물에 떨어져 죽든 왜 피합니까? 이처럼 제7식은 자기를 지키는 본능입니다. 제8식은 종자식으로 다음 행동의 원인이 되는 씨앗입니다. 인간 생활의 근원인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일단 저장되어 저장된 의식이 필름에 찍힙니다. 이것이 종자식입니다. 앞으로의 지각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어떤 상황에 이르면 현실적으로 싹이 돋고 움이 터서 활짝 열립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업이 됩니다. 이것을 되풀이하면 마치 안개 속에서 옷이 젖든 향기 속에서 냄새가 배듯 훈습이 됩니다. 훈습이 되면 업장이 두터워집니다. 업장이 두터워져서 자기 의지로 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물질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정신을 차리고 자주적인 삶을 이루려면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내가 이 일을 해서 행복할 것인가? 불행할 것인가? 그것이 답입니다.
순간에 속지 마십시오. 순간순간을 살되 거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풍진 세상을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불필요한 말들을 쏟아내며 삽니다.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노후를 걱정하고 온갖 근심 걱정을 미리 가불해서 쓰느라 밤잠을 못 이룹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왜소하고 무기력해져서 인간으로서의 기상을 지니지 못하게 됩니다. 내 삶을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 표류하는 실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본질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찮은 생각을 제쳐두고 삶의 본질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찬란한 봄날, 다들 꽃처럼 활짝 열리십시오. 끝으로 이 자리에서 만난 인연으로 독서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읽고 나면 왜 이 법회에서 소개하는지 제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법회를 준비하는 일보다 이 책을 읽는데 더 열중했습니다. 제목은 농부 철학자 피에르 라비입니다. 철학자의 글이라고 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저자는 아프리카 알제리 사막의 오아시스에서 태어났습니다.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대장간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가 프랑스에서 온 사람들이 우연히 그를 보고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교육받게 됩니다. 이름도 프랑스식으로 피에르 라비라고 짓습니다. 이 책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인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일깨워줍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나라에 필요합니다. 저는 책을 읽으며 우리 곁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농부 철학자 피에르 라비는 조화로운 삶이라는 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숙제를 통해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가 내드린 숙제는 아닙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법정 스님의 이야기 중 일부예요. 나이스. 여러분들이 오늘 책 읽어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각자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살아온 대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해석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해석하시고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내가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를 잘 살펴보면, 깊게 들어가다 보면 그게 결국 내가 살아온 길들과 상처, 그리고 그 안에 열등감 또는 희망, 열정, 결국 나를 통해서 상대방을 보고 있었던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아주 재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살아온 대로 해석이 되겠죠. 마치 예전에는 들리지 않던 노래 가사가 어떤 비슷한 경험을 하고 나서 그제서야 들리는 것처럼 우리는 노래를 접하는 것과 똑같이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 유난을 떠네. 아, 저거는 좀 아니야. 내 스타일 아니야. 우린 스타일로 규정을 짓고 재단을 하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스타일 넘어서 움직여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스타일이라는 말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 참 편한 그 지점에 놓여있진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글이었습니다.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그런 마음과 사랑도 우리가 서로를 그리워할 그런 여백이 충분히 오래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전엔 한참 나올 때는 지겨웠던 마음들 또는 느끼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과하게 쏟아지는 매체에서의 모습들을 우선 외면하거나 돌리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그 여백이 있은 후에 만나니까 우리가 배고프다가 한참 배고프고 공복에 무언가를 먹었을 때 입맛이 확 민감해지고 살아나잖아요. 어떤 그런 맛들을 소중하게 느껴주는 그런 환경이 지금 조성돼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들한테 요즘 그런 메시지도 많더라고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너무 감사한 마음이죠. 사랑하는 마음 또는 아끼는 마음에서 해주신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다는요, 물은 들어오고 또 빠집니다. 물이 들어오면 흘러가면 되고요. 물이 빠지면 걸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바다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굳이 물 들어왔다고 노를 미친 듯이 젓는 그 모습이 되려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고 그 바다를 괴롭히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흘러가다가 멈춘 곳에서 또 행복하게 여러분들한테 노래 들려드리고, 또 물이 빠지면 질퍽질퍽한 갯벌이든 모래든 저벅저벅 걸어가서 그 모래 위에 사는 분들하고 또 모래의 노래를 하겠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게 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는 내려놨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 마음만은 아주 감사히 받고 원래 하던 거 그대로, 제가 살아왔던 흐름 그대로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나이스. 다시 들어왔어요. 자, 벌써 1시가 됐습니다. 이 1시쯤 되면 제가 김부각이 먹고 싶어요. 좀 김부각에 빠졌는데, 저번에 김부각 ASMR을 생애 최초로 김부각 김부각 나이스. 오늘 아니요, 근데 지금 김부각 안 먹을 거예요. 암튼 오늘 시험 치는데 응원해주세요. 진심을 다해서. 나이스. 자, 그럼 자장가 불러드리고
있을 때 기대 없던 날들 속에 붙잡던 꿈마저 무너져 내릴 때 사랑 홀로 내버려진 기분에 사랑 그 맘 알아주지 않아도 날 생각하지 않는 야속한 사람들 틈에 부대낄 때 다신 기대하지 말자 상처도 받지 말자 눈물을 삼킬 때 사랑 홀로 내버려진 기분에 사랑 그 말 알아주지 않아도 사랑 초라한 마음에 사랑 갈 길을 몰라도 걸어가는 사랑 단 하나의 불빛처럼 그대 맘 비추는 따뜻한 노래 되리 사랑 나이스. 제 친구 권영찬 친구의 사랑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전 자장가로 늘 우리 친구들 노래들 불러줄 거예요. 다음은 제 친구, 또 다른 제 친구 전진이 우리의 슬픔이 마주칠 때 알고 있지 내 마음 보이진 않아도 서로 닮은 그림자를 마주하고 있어
호흡을 느낄 때면 깊은 강을 헤엄쳐 왔을 지친 너를 생각해. 우리의 슬픔이 마주칠 때 그냥 웃어줄래. 알고 있잖아 우리 짙은 마음의 무게를. 우리의 슬픔이 마주칠 때 그냥 웃어줄래. 알고 있잖아 우리 짙은 마음의 무게를. 우리의 슬픔이 마주칠 때 그냥 웃어줄래. 알고 있잖아 우리 짙은 마음의 무게를. 나이스. 자, 이제 마지막 자장가. 한 걸음 뒤에 불어오는 바람 어쩐지 따스해. 눈을 감아보니 그대 같아요. 하얀 파도에 부서지는 햇살 그날을 선명히 기억하고 있죠. 우린 함께였죠. 가끔 난 손을 뻗어봐요. 왠지 닿을 것 같아서. 꿈결 속에 멀어져 가는 그대 어디에 있나요?
대답해줘요. 계절은 지나 꿈도 바래지고 나는 볼품없지만 그대 어디에 있나요? 내게 대답해줘요. 가장 반짝였던 날 기억하겠죠. 내 손을 잡아줘요. 가끔 난 고개를 저어요. 끝이 아닌 것 같아서 속절없이 흩어져가는 그댈 바라만 보네요. 그대 어디에 있나요? 내게 대답해줘요. 계절은 지나 꿈도 바래지고 나는 볼품없지만 그대 어디에 있나요? 내게 대답해줘요. 가장 반짝였던 날들 기억해요. 이런 날 안아줘요. 오늘 길게 했어요. 세 곡 했네요. 거의 1시간. 방금 들은 노래는 전진이의 어디에 있나요? 자, 마음 편안해지셨어요, 혹시? 괜찮았어요? 나이스 했어요? 유야호 했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마스크를 써도 제 눈매가 초롱초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물론 예전에도
많이 알아봐 주셨는데 요즘은 마스크를 써도 알아봐 주시고 다가와 주시고 또는 먼 발치에서 나이스를 외쳐주시고 사인을 받고 싶은데 또 쉽사리 용기 내지 못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사인지를 제작을 해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오셔서 사인지 어딨지? 어디에다 봤지? 이렇게 마음 졸이시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혹시 저를 거리에서 만나시면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그냥 저를 알아봐 주시고 인사해 주시는 것만으로 저는 여러분들 마음 사인을 제 마음에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이에다가 이렇게 해드리는 거 전혀 귀찮지 않고 전혀 불편하지 않고 전혀 신뢰될 일 아니니까 제가 이거 준비 다 되면 인스타그램에 올릴게요. 엽서가 준비됐다고. 그러면 거기에 제가 딱 해서 드릴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저 아껴주시고 신기해 하실 때 저는 이거 사인이 뭐 귀한가요?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려고 사인이라는 게 있는 거겠죠? 마음껏 이럴 때 더 해드리고 흔해지길 바래요. 아무튼 그럼 오늘도 고마웠습니다. 고마워요. 갈게요. 잘 자요. 딱 25분에 끌 거예요. 음악 듣다가. 굿나잇. 굿나잇. 김진호. 갈게요. 잘 자요.